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늘의 주식, 이슈를 읽으면 종목이 보인다. 효라클 김성효 지음, 토네이도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누구에게나 돈 버는 재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특기가 있다. 절대적으로 특출나진 않을 수 있어도 자신의 다른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다. 그 능력을 일찍 발견하고 다듬으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재능도 점차 발전한다. 그렇게 강점을 개발하는 게 다른 모자란 능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보다 성과도 좋고 속도도 훨씬 빠르다. 운 좋게도 그 특기가 학교 공부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온갖 혜택을 받으며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특기가 공부이기만 하다면 주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선택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공부가 특기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시절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느라 학교나 학원, 독서실 등에 처박혀 거의 학대당하다시피 보낸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도 학교나 집에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며 주눅든 채 산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를 평가하는 또 다른 절대적인 기준과 맞닥뜨린다. 바로 돈이다.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닌데도 죄인처럼 평생을 남들의 형편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다 죽는다. 애초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간단히 해결했을 문제인데 이 또한 슬프게도 잘 사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건 내 특기가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건 좀 다르다. 돈을 버는 일은 공부처럼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는다. 한국의 부모 대부분은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지 돈을 벌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돈이 없는 게 돈 버는 재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뜻이다. 이 책은 당신의 돈 버는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새로운 뉴스에 적용해 투자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을 뿐 당신은 주식으로 돈 버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이전에는 그냥 보고 지나쳤던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 헤드라인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면, 나만 찾을 수 있는 종목이 오를까 내릴까 가슴 설렌다면 당신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식으로 돈 버는 재능을 깨운 것이다. 그 재능을 특기로 개발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 책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돈을 벌 수단은 주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 창업을 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내게 맞는 길을 찾으면 된다. 이 책을 읽고 주식은 나랑 안 맞아 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린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학창시절부터 하도 반복한 탓에 익숙하다 못해 지겨울 수 있는 문제풀이를 주식 공부에 적용해 보면 난해한 용어와 설명만 나열되어 있는 기본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습득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주식 본능을 깨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되길 기원한다. 효라클 김성효. 오늘의 주식 Q&A. 1. 처음에 얼마로 주식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을 하려면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어야 하나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만약 질문이 주식으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 라면 100만 원은 적은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하는 거라면 10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니,
100만 원이면 주식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모르나? 100만 원 갖고 열심히 매매해봤자 몇천 원, 몇만 원 버는데 들인 노력에 비해 턱없이 적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 그러지. 라고요.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실력이 어떤데요? 사실 주식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이 많을 테니까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또 초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은 초보는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결국 돈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그런 초보자라면 10억이 있다 해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법니다. 주식은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실력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잃는 곳입니다. 즉, 돈 없는 초보가 주식을 못하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초보라면 처음 투자 액수는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초보나 돈 없는 초보나 초보는 무조건 적은 액수로 주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 공부해 나가면서 꾸준히 일정 수익이 나는 걸 확인했다면 그때는 시드머니를 늘려도 됩니다. 1년 이상 월 10% 이상 수익을 낸다든지 시장 수익률의 2배를 항상 웃돈다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하면 좋습니다. 2. 초보일 때 어떻게 주식을 공부하셨나요? 추천 방법이 있나요? 일정 관리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달력에 당장 생각나는 대로 일정을 적어보세요. 어떤 드라마가 언제 시작하는지, 누구 주연 영화가 언제 개봉하는지, 어느 개발사 게임이 언제 출시되는지 등 달력을 만드는 데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일수록 돈을 벌 확률은 높아집니다. 어떤 제품이 언제 출시되는지, 어떤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행사가 며칠에 있는지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느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력을 만들어서 그 일정대로 투자하다 보면 어떤 것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상승을 보이고 어떤 것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정이 주식에서 중요한지 감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식 투자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니 회사를 관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건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하는데 전업이 나을까 직장인이 나을까 하는 문제는 주식 투자계의 오래된 논란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전업 투자자가 더 나으려면 대출도 필요 없고 생활비도 크게 상관없는 수준의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드느냐? 집안이 금수저면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니니 무리겠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며 수련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대출이 저금리로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는 직업이 없으니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 시드가 얼마 없다면 전업으로 투자를 해도 노력만 많이 들고 버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주식을 빚내서 하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을 빚내서 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안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유리한 점은 월급이 있다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에 비해 확실한 장점입니다. 주식을 잘해서 1,000만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달은 1,200만 원이 되겠죠. 전업 투자자는 이 돈 외에는 소득이 없으니 200만 원을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투자 원금은 다시 1,0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다음 달에 또 20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면 투자 원금은 또 1,000만 원인 거예요.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전업보다는 좀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칩시다. 그럼 첫 달이 지나면 1,1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직장인은 월급이 있으니 1,100만 원을 안 건드려도 돼요. 따라서 두 번째 달의 투자 원금은 1,1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1,21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서도 설명한 복리의 마법입니다. 주식 좀 한다고 홧김에 사표 던지지 말고 꾹 참으면서 미래를 도모하세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해낸다면 반드시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상사 눈치 봐가면서 몰래 주식하는 직장인 독자가 있다면 힘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해외 주식은 거래하지 않으시나요? 미국 주식이 뜨거운데 미국 주식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라 굳이 미국 주식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저도 미국 주식을 하기는 합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장단점이 명확한데 미국 주식은 일단 밤에 장이 열려서 피곤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에는 환차손 문제도 있고 세금도 큰 단점입니다. 그러나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백 %씩 오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죠. 꼭 미국이 아니어도 한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리더 기업이 있어서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사들도 즐비하고요. 찾아보면 작지만 매력적인 기업이 많은 시장입니다. 5.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둘을 비교하기 위해 주식을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가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의 좋은 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한 자동차라고 할 때 기준은 뭔가요? 당연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승객이 크게 다치지 않는 차를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 안전의 의미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식은 정말 안전한 자산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팔면 그만이니까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지진이 난다면 바로 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식은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도 매도 버튼만 누르면 그만입니다. 피치 못할 피해가 약간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피해는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식에서는 긴급히 매도 버튼을 누름으로써 내게 현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그 즉시 생깁니다. 이 현금은 방금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진이 나서 소유하던 건물에 손상이 가면 그 건물에 남아있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자원을 이용해 건물을 복구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식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탈출만 빨리 한다면 남은 돈으로 주가가 얼마든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인데 2020년 2월경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조금 손해보고 주식을 팔았다면 그 돈으로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충분히 다시 살 수 있었죠. 처음에 손해본 것에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사고 팔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나는 부동산 상품이 없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인버스 ETF를 통해 하락한 만큼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마다 수익이 나는 상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주식 투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자산과 이래도 벌 수 있고 저래도 벌 수 있는 수단이 갖춰진 투자 자산. 당연히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쪽이 더 안전하겠죠. 또 분산 투자가 쉽다는 점도 주식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부동산은 한 개당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되는데 분산 투자가 안 되니 무조건 자기가 산 지역이 더 오르기만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식은 A 종목도 좋고 B 종목도 좋아 보이면 A도 사고 B도 사면 됩니다. C가 좋아 보이면 C도 사면 되고요. 이 중에는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제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이거저거 사나 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주식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대박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맨날 집값이 뛰었다, 최고가다 해도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돈을 잘 벌고 산업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늘 꿈과 희망을 먹고 사니까요. 6. 장기대, 중기대, 단타 중 무엇을 추천하나요? 안전성을 원한다면 단타입니다. 인간의 예측력은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것일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비해 단기 예보 정확도가 높은 것처럼요. 확률적으로 볼 때 단타가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타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밤에 해외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주가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단타 투자자는 전날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 낮은 가격에 또 사면 그만입니다. 카지노에서 딴 칩을 그날 모두 현금으로 바꿔놓고 다음날 다시 그 현금으로 칩을 바꿔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단타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타 투자는 안전한 만큼 아무래도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가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거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에는 선택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상승장의 경우 장기 투자보다 수익률이 나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10,000원에 산 주식이 1,500원이 돼서 팔았는데 다음날 시작가가 11,000원이라면 장기 투자자에 비해 5%의 수익을 덜 얻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장기 투자에 비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게 됩니다. 카지노에서 그동안 딴 칩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넣어두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7. 엄청나게 쏟아지는 뉴스에서 매수로 이어질 만한 이슈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그 기준이 있다면요? 이 책에 정리되어 있듯이 매일 이슈와 종목의 움직임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고 할 경우 딱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죠. 테슬라의 신모델이 나온다든지 하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를 정리해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높은 확률로 다시 부각될 종목을 골라낼 수 있겠죠. 8. 관련주는 어떻게 찾나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에 진짜 관련주 앱을 깔고 알고 싶은 주제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팔리니 마스크 관련주를 알고 싶다 하면 앱에 접속해 마스크라고 치세요. 그럼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앱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뉴스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크게 화제가 된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네이버에 주제어를 넣어 땡땡땡 관련주라고 검색해 보면 됩니다. 9. 수많은 관련주 중 매수할 회사를 선정하는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한 회사가 있으면 그 종목을 택하는 편입니다. 단기간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최근에 각인이 됐다는 겁니다. 깜짝 스타인 셈이죠. 그런 종목이 여러 개 있다면
각 종목이 왜 올랐는지 분류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한번 뛰었을 경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는 옳은 종목들을 분류해보면 그 안에서도 종류가 나뉩니다. 백신 제조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 백신을 유통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회사, 백신을 접종할 때 필요한 회사 등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나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릅니다. 백신은 어떤 회사가 개발을 하든지 결국 주사기 수요는 늘 수밖에 없겠죠. 즉,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에 투자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있을 때 주가가 폭락하겠지만 주사기 관련주는 누가 백신을 개발하든 상관없이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10. 주식 공부를 시작해보니 다들 차트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차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차트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통하는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법칙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파한 투자자들 때문에 다시 패턴이 바뀝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차트 공부는 확실히 높은 패턴을 익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4부에서 다룬 정도의 내용은 공부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으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대세다 보니 그 책이 출간된 시점에는 유행하는 패턴이 이미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최신 패턴을 열심히 분석해주는 유튜브도 많고 잘 찾아보면 좋은 채널들이 꽤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많으면 광고 수익이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간다는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주식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기대감이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관심을 받을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어떤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매수이고 결과가 발표된 다음은 매도라는 거죠. 물론 매수 매도 타이밍은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식화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원리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전부 매도하기가 아깝다면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됐다고 해서 앞으로 2배, 3배 가겠지 하는 희망에 돈을 더 넣는다거나 하는 일은 위험성을 키울 뿐입니다. 12. 투데이슈나 블로그를 보면 효라클님이 투자하는 주력 분야가 몇몇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큰 이슈가 됐던 것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 화제성이 클 것 같은 종목을 고르는 편입니다. 특히 킹덤이나 스위트홈 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상당히 좋아하는 소재인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의 축이 영화에서 드라마로 넘어왔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한국 방송사와는 달리 제작비나 광고비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에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들썩거릴 거고요. 2차 전지의 경우도 테슬라 관련이라든지 하는 확실한 테마가 잡혀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아래에 풍부한 대기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 나에게까지 알려진 뉴스는 이미 다 소진된 정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슈를 선점하는 것과 대세에 올라타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남들이 모르는 걸 해야 돈을 크게 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우선 많이 알려지고 쉬운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뉴스나 공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야만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 걸 찾아서 나중에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대세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4. 주식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이 책에서 계속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사회적 현상을 접했을 때 반사적으로 관련주는 뭘까? 이것을 떠올리는 사고방식입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는 이런 흔한 기상현상도 어딘가에 있는 기업에는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기업의 활동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든 무조건 하나 이상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추적해 탐구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주식적 사고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